추경호 의원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밤사이 벌어진 일이죠.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한 그 혐의. 오늘 새벽 국민의힘 의원들은 훈련한 추경호 의원을 향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당시에 표결 방해 의도는 그럼 예, 자세한 얘기는 또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이 독재를 이겼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폭거를 준엄하게 심판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의롭고 용기 있게 정치 특검을 멈춰 세웠습니다.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검 수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강정입니다. 내란 특검 즉각 해체하고 의상의 내란몰이 중단하기를 집권 여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단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서 법적인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송영 변호사님, 특검은 결정적 증거다. 바로 그 계엄 직후에 윤 전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2분 통화한 사실. 근데 이 부분을 두고 이번에 영장 전담 판사 이정재 판사는 2분 통화로 내란 고모가 가능한가 이렇게 역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질문은요, 결국은 추경호 의원이 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하기 간단치 않은가에 관해서 핵심을 짚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폭동을 핵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용어상 가장 넓은 의미의 협박이어서 사람에게 공포심이 들도록 하는 일체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란이 되려면은 국헌문란에 해당해야 되는데요. 그 국헌문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시키거나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12.3 비상계엄에서 문제되고 있는 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이 바로 국회거든요. 국회에 강압을 동반해서, 그러니까 폭동을 통해서 기능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들께서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은 국회는 내란의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국회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 질문에 숨어있는 함이거든요. 즉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과 적극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다면은 오히려 어떤 강압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과연 그 부분이 2분 통화 가지고 명확하게 증명이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정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질문의 의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 2분 통화한 걸로 공모가 가능한가? 장현주 변호사님. 이제 결국은 뭐 혐의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병 확보, 구속까지는 하기 어렵다라는 얘기. 근데 이 부분이 법리적으로는 특검도 무리한 영장 청구 아니었냐 이런 비판도 있어서요. 글쎄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발부가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면죄부가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일단 추경호 의원이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것이고요. 다만 법원의 판단으로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를 하는 것, 그러니까 구속을 지금 영장을 내주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당연히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재판부에서는, 법원에서는 뭐 법리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는 했지만 사실 특검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를 가지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나온다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만한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구속영장이 청구의 대상이 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해서 법리를 다투겠다라고 한다면 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부분 특검으로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겠지만 뭐 이제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해서 관련된 공소를 유지하고 그리고 관련돼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힘을 모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아까 뭐 장동혁 대표 눈시를 붉어진 모습도 보였고
어찌 보면 모르겠어요. 누군가 공격했을 때 이제 추경호 의원이 신병 확보가 되고 구속이 되면 이제 정당 해산 절차에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는데 일단 그 큰 고비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면한 거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 추경호 의원의 영장이 기각되니까 오늘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격했습니다. 오늘 새벽 법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구테타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거봐라. 여기 보면 한덕수, 박성재, 황교안 그리고 밤사이 추경호 의원까지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거에 이 명분을 다 제공한 거 아니냐. 정청래 대표의 말 주진우 의원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정도 줄줄이 영장이 기각될 정도라면 정상적인 수사기관이고 특검이면 예. 사실은 영장 청구 자체를 안 했을 겁니다. 예. 근데 저기 보면은 한덕수 총리나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계엄 당일에 국무회의에는 참여를 해서 어쨌든 그 윤 전 대통령과 얼굴을 맞댄 분들이잖아요. 근데 추경호 대표 같은 경우에는 2분간 통화를 하고 나서 그 다음 행동이 국회로 들어온 행동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내란 혐의를 적용을 했고 정말 무리한 영장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한 적용이 너무 무리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공범 관계를 아예 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표현이 자꾸 나오는데 예. 이게 법적으로는 공모관계가 성립이 돼서 역할 분담이 있고 누가 어떻게 하기로 해서 역할을 나누고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해야지 뭔가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분 내에 그런 복잡한 역할관계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뭘 한 것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봉착이 되는 것이고요. 텔레파시로 뭔가 범죄를 공모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아예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저는 억지로 뒤집어 씌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특히 피해자가 없는데 피해가 있다라고 우기는 꼴입니다. 예. 표결을 방해받은 의원이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는데 그 표결받은 의원이 누구인지 특정조차 하지 않으면서 표결을 방해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무리했다. 그리고 내란 특검의 수사 동력은 이제 완전히 끝나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제 내란 특검은 불구속 상태에서 주요 인물들 재판에 넘길 테고 추가로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는다고 하니까 뭐 어찌 보면 내란 특검의 가장 승부수격인 추경호 의원 신병 확보에 실패했고 그 특검의 동력에도 다소 제동이 걸린 느낌 분명합니다. 이제 내란 특검도 마무리가 되겠죠. 잠시만요.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인데요. 조금 전 김건희 여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검의 주장에는 다툴 여지가 있다. 너무나 억울한 점이 많다.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했습니다.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을 구형한 특검인데요. 두 번째 속보로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진욱 대변인. 너무나 억울한 점이 많다는 김건희 여사의 최후 진술입니다. 글쎄요, 어떤 부분이 억울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미 특검의 어떤 과정들, 그다음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들 속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상당한 혐의점들을 확인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물론 1월 달에 선고 공판에서 그 억울한 부분이 얼마만큼 소명이 되고 또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미 국민들의 법정에서는 유죄가 확정되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생각하고요. 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얘기했던 그 특검 출석할 때의 장면과 오늘의 예. 결심 공판에서의 최후 진술이 하나도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억울한 점이 많다. 조금 전 특검이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기 때문에요. 중간에 속보 한번 최후 진술로 만나봤습니다.